괜찮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다 잘 될 거야. 이게 자존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 자존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자존감 이런 데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자존감 이런 데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존감이 중요했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별로 없어요. 농사 짓는 50년째라고 가정해 봅시다. 기껏 비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옆 동네에 뭐 김영감이겠지, 조금 더 해봤자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세상 모두가 나의 비교의 대상이고, 온 세상에 돌아가는 걸 다 알게 되고, SNS 이런 걸 발달하면서 남들이 또 자랑질하고 올리잖아. 그걸 내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나를 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비교의 대상이 생기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짐으로써, 그것도 또 내가 TV 같은 거는 보면서 수동적이지만 SNS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잖아. 이런 것들이 아마 젊은 친구들이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존감은 뭐예요? 나는 잘났죠. 나는 예쁘죠. 내가 최고죠. 이런 거죠. 아니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자존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자존감은 자존심하고는 좀 다른 것이거든요. 자존심은 약간 타인의 눈으로 보는 나죠. 어떻게 말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데 대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장치로서의 자기 방어 체계, 자존심이에요. 근데 자존감은 내 내적인 거예요. 외부의 평가나 자극에 의해서 영향은 받지만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이런 거죠. 30대 초반의 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고개 푹 숙이고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로 그랬더니만 키가 작았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잘못 물어봤어. 내가 들어도 작아. 딱 듣는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 이 큰일 났다. 이거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내가. 데이트는 좀 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모태솔로래요. 최근에 직장 동료가 소개팅 시켜줬대. 어떻게 됐는데? 잘렸대요. 왜? 키가 작았어요. 더 답답해졌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자네를 좋아할 만한 무기가 좀 있나? 그럴 때 한참 고민하더니만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대요. 좋은 거잖아. 그거 참 좋다. 또 없대요. 좀 생각을 해보셔야지. 없대요. 사람은 좀 따뜻하게 대하고 그런 거 없대요. 유머는 좀 있고 얘기는 좀 잘하고 묻는 촉족 없대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그러면 키가 커도 여자들이 싫어할 텐데. 그랬더니만 딸기보들이 묻더라고. 30대 초반의 남자가 키가 작은 게 자기 잘못이에요? 이제 노력하면 커져? 우유 마시면 커져? 안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바꿔야죠. 그러나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 쿨하게 수용해야죠. 내가 뒤로 키는 작고 이렇지만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여유 있고 배려 잘하고 유머 있고 이런 남자 우리 좋아하잖아. 키가 작다고 한숨 쉬고 짜증 부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가 부족하고 뭘 못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잘 알잖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못하는지 내가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죠. 그러나 때로는 그걸 쿨하게 수용하고 자기를 객관화하고 자기를 인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뜻입니다. 잘났다,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정신과 선생님이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잘한다 그러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최고다 그래야지 좀 일도 잘 풀리고 좋아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긍정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긍정이라는 건 뭘까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다 잘 될 거야. 그런 거예요. 꿈은 클수록 좋다고 얘기하죠. 정말 꿈이 클수록 좋은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정말로 꿈꾸던 일인가요? 아니요. 뭐 하고 있어? 빨리 사표 내고 나가야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듣다가 여러분 쪽박 찹니다. 그건 나가서 성공한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꿈도 꾸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 꿔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꾸 현실적이지 않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자꾸 현실을 무시한 채로 꿈만 크게 꾸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한참 오래됐지만 2016년도인가 리우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펜싱 경기가 열렸습니다. 박상영 선수라고 결승전에 올라갔어. 근데 안타깝게도 14대 9로 지고 있었어요. 1점만 주면 이제 금메달 날아가는 거예요. 다들 포기하고 있었죠. 근데 이 친구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외치고 나가서 금메달 땄어. 신문이 난리 나서 다음날 막 긍정의 아이콘 박상영,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금메달을 따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믿어서 금메달 땄을까요? 그럼 나도 하겠다. 그 친구가 어떻게 금메달 땄어요? 목숨 걸고 훈련해서 금메달 딴 거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있다 이건 뭔데? 실력을 다
갖춘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자기 최면을 거는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자가 입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도 마찬가지. 우리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우기는 게 자존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나를 객관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 이런 면을 볼 줄 아는 게 자존감의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친구는 자꾸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에 더 가깝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개인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 제일 충만한 사람 한 사람만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나르시스트 뭐예요? 자기 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뭐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잖아. 나르시스트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뿌리 깊은 병적인 열등감이에요. 나 잘났어. 뭐든지 좋아. 그죠? 근데 누가 공격해 들어와. 엄청 상처를 받죠. 그럼 내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 철벽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르시스트로서의 방어 기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 속에는 내가 건드려지면 안 되는 컴플렉스, 열등감 이런 게 자극이 될 때 완전 욱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세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이면에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기의 부족한 면, 부정적인 면 이런 걸 지키기 위한 방어로서의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뭐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나를 보는 거니까 이게 진짜 편안해지잖아. 내가 정말 자존감이 높다면 타인한테 휘둘리지 않죠. 그러나 자존심만 강한 사람은 내가 보는 나는 나자. 그럼 남이 보는 나에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 불안하죠. 베이스가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방송을 하면 댓글에 막 욕을 해놨어. 아는 것도 없고 말이야. 떠든다 그러고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 기분 안 좋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집에 가서 울어요? 안 울어. 그럼 뭐 쿨하게 참 내가 부족한 게 좀 있나 보다. 예를 들면 아니면은 반대로 그 이상한 녀석도 다 있네. 넘어가면 돼. 근데 이제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밤에 끙끙거리고 살잖아.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기분이 좋진 않아요. 당연히 상처를 받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뜻이고요. 이게 부족한데 겉으로 드러나는 자존심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단히 취약하죠. 이게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자존감을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가고 성과가 좋고 그러면 자존감이 대단히 높겠죠. 안 그래. 그런 외적인 요인이 자존감의 일부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아주 작은 부분일 뿐 진짜 자존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얼굴만 보면 알만한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어느 날 이제 화병으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불면증으로 날 찾아옵니다.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리가 없어졌대요. 자기 인생이 끝났대요.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그걸 지켰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없어지거든요.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명함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일시하는 거죠. 명함이 없어지면 자기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진 그 명함, 자리 이런 거 다 빼고 얘기해 봐야 돼요. 내가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자랑하는 사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나 자신을 정의하잖아. 이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왜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없어도 내가 좋은 사람이고 자랑스럽고 가치 있고 이게 진짜 자존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게 되니까 이게 사라지는 순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대부분 비교 아니겠어요?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자존감이 정말 낮은 분들은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그래. 자꾸 물어보잖아요. 옆에 애들한테. 자기 막 못났다 그래요. 나 못생겼지. 예를 들면. 그 옆에서 뭐라 그래? 아니야 너 괜찮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자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고 안정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보잖아. 처음에야 저 친구는 그래도 참 겸손하고 좋구나. 그리고 대답 몇 번 해주지만 허구한 날 그렇게 물으면 좋겠어요? 짜증이 나죠. 좀 멀어지잖아. 그러면 또 자기가 나를 싫어하나 싶어가지고 더 집착하게 되는 거지. 어느 정도의 그런 건 좋지만 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자꾸 이 불안한 것을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자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건 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건 해석의 문제죠. 자존감이 낮은 뿐만 아니라 기분이 우울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부장님을 만났어. 아침에 인사했어. 그러면 부장님이 인사를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부장님 나를 싫어하나? 나를 무시하나? 내가 혹시 어제 뭐 했는 게 좀 마음에 안 드시나? 계속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 부장님이 왜 인사를 안 받았을까요? 우리 모르지. 그런 확률적으로 보면 뭐 못 받거나 아침에 뭐 부부싸움해서 기분 나쁘거나 뭐 이유가 많겠죠. 10가지도 넘어.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안 좋아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꼭 그 가운데 최악의 상황만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을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사실을 내가 가진 틀을 가지고 왜곡해서 해석을 하니까 나빠지죠. 자존감이 아주 낮거나 열등감이 많거나 또 기분 상당히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상대를 관찰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누가 직장 가거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옆 사람들 계속 한번 관찰해봐요. 나를 싫어하는 걸 좀 느껴져. 심지어는 막 내가 보니까 옆으로 고개를 싹 돌린다든가 내 쪽으로 안 보려고 저쪽으로 앉는다든가 계속 관찰하면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다고 돌렸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을 붙여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자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인데 자꾸 꼬아가지고 부정적으로만 하니까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기분이 안 나는데 일은 잘하겠어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 봐라 맞잖아. 자기 확신하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떤 행동을 했잖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부정적인 일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성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후회를 하게 되면 곤란해요. 반성과 후회는 좀 다른 거예요. 반성이라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인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다음에는 이런 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건강한 반성이에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면 후회는 자책이 따라오잖아요. 내 잘못으로 돌아오잖아요. 자책의 답은 뭐예요? 원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놀랍게도. 자책하면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내가 안 좋잖아.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이걸 어디로 돌려야 돼? 누구 탓으로 돌려야죠. 그러면 원망이 따라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좋은 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이런 원망이 계속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잖아. 반성이라는 것은 미래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후회나 자책은 원망으로 이어지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나의 앞으로의 삶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뜻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훈련, 자기 인식,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 이게 어쩌면 자존감 또는 자기 삶에 대한 자신 이런 거의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를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 물론 그걸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는 예쁘지 않아. 미보다 낫잖아. 그죠? 그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종의 자기 최면일 뿐이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자기 인식을 통해서 정말 현실적인 대안을 한 개씩 마련해 나가면서 거기서 성취감을 맛보고 이런 것들이지 무조건 자기 위로 자기 최면만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무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자기만의 무기를 만든다는 게 말이 쉽지는 않은데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존감에 대한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존감 훈련하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게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현실에서 살다 보니 역설적으로 좋아져야 돼. 거꾸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울증을 낫기 위해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뭔가 한다기보다 뭔가를 하다 보니 기분도 좋아지고 몸에도 좋아야 돼. 거꾸로 생각하자는 거죠. 내가 이게 몸에 좋은가? 이런 거 보고 먹는 거 하고 내가 맛있는 거 먹다 보니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아야 되잖아. 생각을 거꾸로 한번 바꿔보자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난 오늘부터 자존감 훈련할 거야. 물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체계적으로 8주 훈련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자기 위로 자기 최면이 돼서는 안 된다.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단한 걸 이루었어요? 그러지는 못했죠. 나도 대단한 걸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죠? 여기까지 왔잖아.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자기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도 자리도 그렇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것도 또 역설적인 건데 너무 성취지향적인 목표지향적인 삶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과정을 다 가다 보니 내가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래도 내가 제법 괜찮게 살아왔어. 이런 자기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사람이 좀 여유가 생겨요. 유연한 마음이 생기면 너그러워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타인에 대해서도 조금 너그러워질 수 있거든요. 자존감 가져서 뭐 하려고?
좀 자신의 삶이나 타인의 삶에 너그러워지는 게 우리 목표잖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참 자신을 가질 때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얻어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병적으로 좀 지나치게 그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책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냥 삽시다. 우울한 거 병적인 건 좀 달라요. 병적인 것은 기분이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 몸이 우울해지는 상태가 와요.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 떨어지고 느려지고 머리까지도 안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도 바뀌죠. 난 안 되겠구나.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게 다시 또 우울한 기분. 이거는요 치료가 필요한 단계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옆에서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좀 스트레스 좀 받아서 잠시 우울하다. 이건 또 시간이 가면 좋아지잖아요. 그때는 위로해줘도 좋아지고 자기가 무기가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해서 힘도 얻게 되고 우울할 때는 생각을 바꿔보는 훈련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울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힘내자 그럼 힘나요? 기분아 좋아져라 좋아져요? 안 좋아져. 그런데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과 행동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이제 인지행동치료라는 거예요. 우울한 기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내 의지의 문제는 아니야.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러나 우울한 기분을 만드는 생각과 행동은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바보 같아. 위성을 바꾸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정말 바보 같지 않은데 바보 같다고 믿게 되면 반대로 우울하다고 집에 하루 종일 누워있어. 캄캄한데 자고 있어. 햇빛도 못 봐. 저녁에 부실부실 세수도 깨면 거울 보면 기분 좋겠어요? 그 행동 활성화, 행동을 좀 바꿔보는 훈련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근데 무리하게 하면 안 돼. 내 에너지 레벨이 50이야. 50에 맞게끔 행동해야죠. 옛날에 내가 100이었어. 그때를 생각하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늘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더 에너지 레벨에 맞게끔 목표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은 늘 이상적인 나가 여기에 있어요. 현실의 나는 여기에 있잖아. 이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가 이렇게 좁혀져 가는 과정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현실의 나가 이상적인 나야. 이제 도의 경제에 이르는 거지. 그런 분은 거의 없잖아. 그죠? 항상 차이가 있어. 그러면 이제 현실을 올리는 노력도 하고 너무 이상도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줄도 알고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가깝게 가도록 노력해 나가는 거. 이게 좀 건강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표는 또 정해놓고 이거 꼼짝도 현실은 안 하고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건강한 이 사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현실이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 아닌가. 제가 가끔 환자분에게 물어봐요. 원래 목표가 뭔가 원래 막 대학교 들어간대. 와 훌륭하다. 그러면 요즘 뭐하고 지내는데 게임만 하고 잠만 자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표는 좋은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나가는 과정들 이걸 밟아가는 것이죠. 우리 현실적인 삶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축구를 하면 다 손흥민 선수처럼 되나요? 스케이트를 타면 다 김연아 선수가 돼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불행할까요? 불행하지. 안 그래요? 안 그래. 나는 손흥민이 안 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99.99%입니다. 그거는 내가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잖아. 이 과정이 재밌고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막 재밌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 손흥민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도 괜찮아. 되면 참 좋지만 비록 내가 초등학교 축구부 코치가 됐지만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목표만 딱 정해놓고 너무 성취지향적으로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좌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꿈을 높이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조정도 하고 나는 또 현실을 높이는 훈련도 하고 그걸 수행해가는 과정들이 우리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